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요,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성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득 어느 날 하루, 나 이렇게 주변에 친구가 없지? 아니면, 내 주변에 참 사람이 없다. 특히 좋은 사람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참 정말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쓸쓸해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성향은 어떤 걸까?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봐서 혹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내가 이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좀 고쳐볼까? 이런 어떤 그런 기분으로 오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 없는 사람들 성향은요,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항상 마음이 조바심으로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바심으로. 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항상 저 사람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보여. 굉장히 맨날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 늘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뿜뿜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사람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고 조바심을 내는 경우에는 이게 저절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 흐름 자체가. 그래서 혹시 내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나? 라는 걸 생각을 해봐서 그런 조바심을 내는 그런 성향, 그렇게 마음이 좀 불안정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그런 성향은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키포인트 몇 개를 이렇게 딱딱 찝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조바심을 내는 경우는 이제 마음이 늘 불안한데, 어떤 거를 조바심이라고 하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퇴사하고, 그 회사가 너무 안 맞아서 이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취업 준비를 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A 대리라고 시작고요. A 대리는,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할 거 막 이렇게, 이제 시험 공부, 면접 공부, 아니면 면접 보려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봐야 되고, 또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에 관련된 거 자기가 좀 연습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하고, 또 이제 그게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도 했다가 그럼 자격증 공부도 했다가 그럼 이거 하면 저게 불안하고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면접 준비해야 되는 게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갖고 막 그냥 핸드폰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아니면 막 괜히 불안하니까 막 방 청소하고 막 이러다가 하루가 다 가면 오늘도 참 별 할 거 없이 그냥 지냈네 이래갖고 마음이 계속 불안정한 경우 이제 이렇게 그 조바심을 내는 경우에는 사람 옆에 이제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예도 많죠. 내가 이제 빨리 진급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결혼이 좀 늦었으니까 진급도 과장 이제 간부로 진급도 해야 되고 이제 딴 친구들은 다 이제 결혼해갖고 막 애기도 있고 이런데 나는 비혼주의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 안 돼갖고 막 늦어져갖고 막 짜증나고 또 조바심 나고 불안정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퇴직 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막 그 프랜차이즈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우동집, 프랜차이즈 파스타집 이런 거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또 커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갖고 막 돈 다 쓸어받고서 했는데 그게 장사가 잘 안 돼갖고 이제 계속 초조하고 장사대로 안 되고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모르겠고 계속 조바심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조바심이라고 하면 이런 거를 조바심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조바심의 이제 그 근원은 이제 뭔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를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막 불안정한 거죠. 결과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가 이제 내 마음 같지 않게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걸 조급함이라고 할 수가 조바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비슷한 용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조바심인가? 조급함인가?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조바심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고 조급함은 그야말로 그냥 성질 급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못 기다려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막 내가 5층 가야 되는데 이게 3층, 4층, 5층에서 쭉 계속 한 뭐 10층, 12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계단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참, 못 말린다. 이제 이러는 이제 지인들도 많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조바심이 아니고, 이런 건 조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모시던 상사도 정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성격이 급하셔갖고. 그런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바심이 아니라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빨리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건 조급함이라서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조바심.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까봐 불안하고 초조한 거. 이런 조바심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 건 내 스스로 마음 훈련을 해서 고치면 되는데 그 조바심을 고치고 이제 마음이 평화롭고 이제 불안함이 많이 없어지면 내 스스로가 편해져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점점 다시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조바심을 어떻게 하면 이제 고쳐낼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자동 습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을. 그러니까 그 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몇 번 이제 강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은 되게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가 깊게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깊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하기 싫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오래 생각하는 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생각해서 그거를 자꾸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핑계들을 내가 스스로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내가 꼭 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 그런 목표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꼭 매일 해야 돼. 매일 책을 봐야 돼. 매일 새벽에 영어 학원을 끊었어. 그래서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그 예전에 5초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 이 알람 끄고서 오늘 뭐 날씨도 영하라는데 감기 걸리면 이거 굉장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좋지도 않은데 감기 걸리면 더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되면 안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떡 이렇게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운동화 끈매고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운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침부터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으면 막 눈 감고라도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거고 생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아침에 영어 학원 가야 되면 뭐 컨디션이 어떻든 뭐 무슨 핑계가 되든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씻고 옷 입고 가방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좋은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난 무조건 6시에는 무조건 그거 해. 난 7시에는 무조건 그거 해. 난 밤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해. 라는 게 이제 좋은 루틴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어떤 조바심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요. 결과가 좋아지니까 매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결과가 당연히 좋아지니까 조바심도 누그러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의 불안이나 초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조바심을 없애는데 자동적인 습관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루틴 만들기. 이걸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고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 방식을. 저도 늘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걸 강의하는 사람이 100% 그거를 지금 막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그래서 늘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이제 한번 보시는 분들보다는 저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갖다 제 스스로 실패하더라도 자꾸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고 패턴 바꾸는 거.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거.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때도 이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뇌 구조는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더 많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꼬리를 물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에 비해서 5배 정도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왔을 때 얼른 내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탁 바꿔버리는 그런 사고 패턴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상당히 조바심을 없애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상사하고 갈등으로 이걸 퇴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저 팀장하고 더 있다가 아니면 저 부장하고 더 있다가는 내가 정말 원형 탈모증 이런 거 막 생기고 정말 막 난리가 나겠어. 이거 막 무슨 노이로제 강박증 걸릴 것 같아. 퇴사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 정말 직장운도 더럽게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탁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얼른 이걸 긍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탁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니야.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그 경쟁률에 비하면 나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직장 운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직장 운이 좋은 거지. 내 실력으로 세상에 이 회사를 들어왔잖아? 그럼 3단계 넘어가는 거죠. 자, 어차피 운 좋게 난 직장 운이 되게 좋으니까 여기 들어온 것 자체가 직장 운이 좋다는 뜻이니까 이 인간관계를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 화이팅! 누구야? 이렇게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확 전환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적인 노력. 근데 이게 그게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써서 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거 일만큼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걸 이거를 갖다 긍정적인 걸로 밀어붙이려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일만의 힘보다 5배 더 세게 밀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처음엔 힘들겠지만 자꾸 그렇게 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다 보면 점점 바뀝니다. 꼭 회사가 아니라도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너무 이제 속을 썩이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안 해서 속을 썩여. 아니면 이제 나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 아니면 이제 뭐 계속 요새 이제 뭐에 빠졌는지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거에 막 시간을 이제 막 수험생인데 막 너무 많이 써. 그럼 이제 막 부모 입장에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친구들 애들은 뭐 저렇게 잘한다는데 어디 갔다는데 우리 애만 왜 저럴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그냥 놔뒀다가는 막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또 부정적인 생각이다. 자, 그럼 이제 바꾸자. 자, 2단계. 그래도 우리 애는 건강하잖아. 우리 애는 성실하잖아. 공부를 일단 못해도 우리 애는 뭐 굉장히 미술에 굉장히 취미가 있잖아. 뭐 어떤 거에 노래를 잘하잖아. 우리 애는 뭔가 한 가지에 빠지면 끝까지는 하려고 하잖아. 성실하잖아. 이렇게 나의 아이의 굉장히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는 정말 이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런 것도 좋은 거야.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정말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 너무 감사해. 자, 3단계. 그러니까 더 믿어주고 더 지지해주자. 오늘 오면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너를 믿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주자. 파이팅 해주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스스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불이 치밀어 오르더라도 자꾸 바꾸려고 나 스스로 노력하는 거. 그게 이런 조바심, 불안이나 초조 이런 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마음 습관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요. 부정적인 말, 내가 내뱉는 거 이런 건 뭐 시각, 뭐 청각 이런 거에 다 종합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언어는 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게 하려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빨리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잘 안 되고요. 나중에 이게 막 노력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원활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면 조금씩 굉장히 나 스스로가 변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 실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니까 믿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 없는 사람들 성향 첫 번째로 조바심으로 항상 마음이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조바심을 고쳐나가는 마음 습관을 하면 이제 그런 성향들이 많이 없어지고 주변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 없는 사람들의 성향 중에 또 하나는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난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제가 패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단톡방. 근데 거기에서 아예 그냥 눈팅만 하고, 눈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막 뭐 좋은 거 올리고 뭐 소식 전하고 뭐 이러는데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축하해야 될 뭐 그런 단톡방도 그렇고, 이제 누구한테 이제 소문 들어서 이제 뭐 누가 이번에 시험 뭐 됐대 라든지 누가 이번에 승진했대, 이번에 누구 애가 어디 좋은 데 갔대, 아니면 또 뭐 누구 이제 뭐 와이프가 뭐 누가 뭐 아들을 낳았대, 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무슨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좋은데 원하는데 이직을 했대, 누가 창업을 했는데 잘 된대, 뭐 이렇게 주변에 어쨌든 그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굉장히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랬대 이러고 말아버리는 그런 성향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성향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축하해주지 않는 거, 그때 바로.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이랬다면서 너무 축하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뭐 별로 안 친해. 그러면 이제 막 문자로 지금에서야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이모티콘 날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노력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무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 이제 지인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심한 경우, 누가 이제 막 이제 뭐에 대해서 실패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누가 상을 당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그냥 그랬대 이러고 말아버리면 정말 뭐 관계를 더 이게 좋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게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부 전화도 이제 받기만 하시는 분들 있죠. 누가 전화를 해주면 받고 나는 전화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정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아무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나의 성향이 있나 이런 걸 이제 보시고, 이제 최소한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지침, 나만의 원칙을 이제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이제 바빠서, 아니면 내가 이제 굉장히 사회성이 없어서 이제 남들 막 모이는데 그런데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자, 나는 결혼식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겠다, 이런 원칙을 만약에 세워놓는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장례식장도 특히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손님이 많이 없겠구나, 이런 사람, 그런 지인의 장례식장에는 꼭 가야지, 꼭 가겠다 라고 원칙을 세운다거나, 이런 자기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할 일은 전화, 만나서 축하해 주지 못하고, 뭐 내가 꽃 화분을 보내지 못하겠지만 전화나 문자로 축하할 일은 먼 지인도 꼭 해주자, 이렇게 원칙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명, 내가 이제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명은 이번 주에 안부 전화해야 될 사람을 선정해서 안부 전화를 꼭 하자 라든지, 이런 어떤 원칙. 그 다음에 단톡방에라도 이제 누가 이제 뭘 올렸을 때 정말 이모티콘이라도 올려주자. 나는 뭐 말하는 거는 뭐라고 그런 거 말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이모티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하트 이모티콘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좋다는 그런, 요새 막 너무 재기발랄한 이모티콘 많은데 그런 거라도 꼭 날려주자. 이게 이제 나의 원칙,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여기다가 이제 어떤 원칙들을 더 세우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나는 관계 유지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과연 노력하고 있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제 이 관계가 더 앞으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걸 지금 이제 이렇게 딱 수첩에다가 이제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이제 가족들,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뭐 혈연지간도 아닌 그런 지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기 위해서 너무 소모적으로 인맥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좋지 않죠. 그런 건 정말 절대로 지양해야 될 일인데 소모적으로 이제 인간관계 많이 있는 거를 위해서 막 내가 소모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정말 몇몇 지인들이라도 그렇게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인생의 동반자로 꾸준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자기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노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독 주변에 좋은 사람 없는 사람들 성향 그래서 이제 조바심으로 마음이 이제 불안하거나 불안정하신 분들 그 조바심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최소한의 자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라는 어떤 그런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막 많아서 막 그거에 대해서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딱 버팀목이 되거든요. 나를 도와주고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좋은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